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베풀었지만 결국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상처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유독 내 주변에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 같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심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나르시시스트들이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장점, 바로 그 깊은 공감 능력이 이제 그들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융의 원리를 깨달은 공감인들이 다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칼 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의 투영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공감인들이 마침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결코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조종과 착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심리적 면역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당신이 지금껏 유독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공감 능력의 소유자라면 이 패턴이 너무나도 익숙할 것입니다. 주고, 또 주다가 결국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는 삶. 이상하게도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나르시시스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찾아냅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모임에 속하든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칼 융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융은 공감인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재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위대한 재능이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해가 공감인들을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계속해서 갇히게 만듭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못한 미실현된 잠재력이다. 그리고 공감인들에게는 이 그림자 속에 아주 특별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요소를 제대로 통합하기만 하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심리 조종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공감인들이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정 기능이 지배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주된 방식이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 공명과 같이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뛰어난 음악가가 복잡한 교향곡 속에서 각각의 음을 정확히 식별해내듯 공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이면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고 귀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공감인들이 매우 특정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그림자입니다.
대부분의 공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라고, 감성 지능이 논리적 사고보다 덜 가치 있다고,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그들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관계와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는 그림자 투사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인은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힘, 즉 자신감과 단호함을 나르시시스트에게 투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어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에서 자신이 갖지 못했다고 믿는 바로 그 힘을 발견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와 공감인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는 동일한 핵심적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상처에 대처하는 방식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사실 깊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내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적 갑옷, 즉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기에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구하는 모습, 공감 능력의 결여는 모두 융이 인플레이션, 즉 자기 팽창이라고 부른 증상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상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페르소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진실한 감정에 접근하거나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처 입은 공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깊이 느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고 그 결과 진정한 감정적 교감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전략들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인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융의 위대한 발견이 등장합니다. 공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벽을 쌓거나 냉담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문자 그대로 인식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당신 내면의 한 부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심리적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 즉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식의 수면 위로 가져오는 것을 요구한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자신이 억압해온 힘, 즉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상태, 즉 온전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공감 능력과 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 통합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인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놀라운 레이더입니다. 둘째, 자신의 분노를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공감인들은 분노가 나쁘거나 비형적인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분노가 사실은 우리의 경계를 보호하는 신성한 감정임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건강한 분노를 통합할 때 그들은 조종자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이기심, 조종, 심지어 잔인함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때 심리적 면역이 생겨납니다. 타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더 이상 자극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칼 융은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어떤 것이 자신의 정반대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에게 이 변혁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오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융은 이 깨달음이 공감인에게 완전한 심리적 혁명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공감인은 무의식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고통,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이 진실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적 연민의 발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타인을 위해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융이 심리적 경계라고 칭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은 허용하되 조종과 감정적 착취는 걸러내는 반투과성 막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특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배려심 깊고 여전히 공감적이지만 더 이상 조종의 대상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투사라는 심리 기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특히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 감지되는 공감인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을 만나면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책감 심기, 감정적 협박, 사랑폭탄, 가스라이팅과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익숙한 조종 기술이 오리등에서 물이 굴러떨어지듯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공감인이 더 이상 그들의 투사를 짊어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자신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시켜주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통합된 공감인은 더 이상 이 공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반응성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공급이 끊기자 나르시시스트는 문자 그대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가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자 통합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거울 기법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이는 당신이 그 사람만큼 유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도 그러한 행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투사 거두어들이기입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투사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투사를 거두어드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변화하거나 수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신성한 거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아니오라는 단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아니오가 사실은 신성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넷째, 감정의 합기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대신 그것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합기도 사범처럼 공감인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떠안지 않고도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칼 융은 공감인이 진정으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영구적인 심리적 구조 조정을 겪는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은 융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른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공감을 소유하게 되어 언제 공감하고 언제 거리를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주권을 유지하며 타인을 깊이 아끼면서도 그들의 문제와 뒤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적인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진정한 힘을 발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전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종과 착취, 감정적 소모에 지친 공감인이여 칼 융의 접근법은 당신에게 완전한 심리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거나 공감 능력을 닫아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조종이라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감인이며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초능력이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선물입니다.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칼 융의 말처럼 일생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공감인에게 이 특권은 당신의 아름답고 섬세한 본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보너스와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의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또한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온전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베풀었지만 결국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상처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유독 내 주변에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 같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심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나르시시스트들이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장점, 바로 그 깊은 공감 능력이 이제 그들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융의 원리를 깨달은 공감인들이 다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칼 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의 투영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공감인들이 마침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결코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조종과 착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심리적 면역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당신이 지금껏 유독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공감 능력의 소유자라면 이 패턴이 너무나도 익숙할 것입니다. 주고, 또 주다가 결국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는 삶. 이상하게도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나르시시스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찾아냅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모임에 속하든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칼 융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융은 공감인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재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위대한 재능이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해가 공감인들을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계속해서 갇히게 만듭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못한 미실현된 잠재력이다. 그리고 공감인들에게는 이 그림자 속에 아주 특별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요소를 제대로 통합하기만 하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심리 조종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공감인들이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정 기능이 지배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주된 방식이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 공명과 같이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뛰어난 음악가가 복잡한 교향곡 속에서 각각의 음을 정확히 식별해내듯 공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이면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고 귀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공감인들이 매우 특정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그림자입니다. 대부분의 공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라고, 감성 지능이 논리적 사고보다 덜 가치 있다고,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그들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관계와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는 그림자 투사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인은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힘, 즉 자신감과 단호함을 나르시시스트에게 투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어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에서 자신이 갖지 못했다고 믿는 바로 그 힘을 발견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와 공감인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는 동일한 핵심적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상처에 대처하는 방식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사실 깊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내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적 갑옷, 즉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기에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구하는 모습, 공감 능력의 결여는 모두 융이 인플레이션, 즉 자기 팽창이라고 부른 증상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상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페르소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진실한 감정에 접근하거나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처 입은 공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깊이 느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고, 그 결과 진정한 감정적 교감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전략들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인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융의 위대한 발견이 등장합니다. 공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벽을 쌓거나 냉담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문자 그대로 인식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당신 내면의 한 부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심리적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 즉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식의 수면 위로 가져오는 것을 요구한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자신이 억압해온 힘, 즉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상태, 즉 온전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공감 능력과 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 통합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인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놀라운 레이더입니다. 둘째, 자신의 분노를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공감인들은 분노가 나쁘거나 비형적인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분노가 사실은 우리의 경계를 보호하는 신성한 감정임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건강한 분노를 통합할 때
그들은 조종자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이기심, 조종, 심지어 잔인함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때 심리적 면역이 생겨납니다. 타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더 이상 자극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칼 융은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어떤 것이 자신의 정반대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에게 이 변혁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오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융은 이 깨달음이 공감인에게 완전한 심리적 혁명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공감인은 무의식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고통,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이 진실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적 연민의 발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타인을 위해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융이 심리적 경계라고 칭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은 허용하되 조종과 감정적 착취는 걸러내는 반투과성 막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특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배려심 깊고 여전히 공감적이지만 더 이상 조종의 대상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투사라는 심리 기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특히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 감지되는 공감인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을 만나면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책감 심기, 감정적 협박, 사랑폭탄, 가스라이팅과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익숙한 조종 기술이 오리등에서 물이 굴러떨어지듯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공감인이 더 이상 그들의 투사를 짊어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자신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시켜주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통합된 공감인은 더 이상 이 공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반응성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공급이 끊기자 나르시시스트는 문자 그대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가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자 통합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거울 기법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이는 당신이 그 사람만큼 유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도 그러한 행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투사 거두어들이기입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투사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투사를 거두어드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변화하거나 수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신성한 거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아니오라는 단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아니오가 사실은 신성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넷째, 감정의 합기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대신 그것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합기도 사범처럼 공감인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떠안지 않고도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칼 융은 공감인이 진정으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영구적인 심리적 구조 조정을 겪는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은 융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른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공감을 소유하게 되어 언제 공감하고 언제 거리를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주권을 유지하며 타인을 깊이 아끼면서도 그들의 문제와 뒤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적인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진정한 힘을 발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전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종과 착취, 감정적 소모에 지친 공감인이여 칼 융의 접근법은 당신에게 완전한 심리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거나 공감 능력을 닫아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조종이라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감인이며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초능력이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선물입니다.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칼 융의 말처럼 일생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공감인에게 이 특권은 당신의 아름답고 섬세한 본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보너스와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의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또한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온전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베풀었지만 결국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상처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유독 내 주변에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 같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한 가지 심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나르시시스트들이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장점, 바로 그 깊은 공감 능력이 이제 그들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융의 원리를 깨달은 공감인들이 다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칼 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의 투영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공감인들이 마침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결코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조종과 착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심리적 면역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당신이 지금껏 유독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공감 능력의 소유자라면 이 패턴이 너무나도 익숙할 것입니다. 주고, 또 주다가 결국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는 삶. 이상하게도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듯 나르시시스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찾아냅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모임에 속하든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칼 융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융은 공감인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재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위대한 재능이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해가 공감인들을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계속해서 갇히게 만듭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못한 미실현된 잠재력이다. 그리고 공감인들에게는 이 그림자 속에 아주 특별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요소를 제대로 통합하기만 하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그 어떤 심리 조종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공감인들이 단순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정 기능이 지배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주된 방식이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 공명과 같이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뛰어난 음악가가 복잡한 교향곡 속에서 각각의 음을 정확히 식별해내듯 공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이면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고 귀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융은 공감인들이 매우 특정한 그림자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그림자입니다. 대부분의 공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라고, 감성 지능이 논리적 사고보다 덜 가치 있다고,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그들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관계와 화합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는 그림자 투사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인은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힘, 즉 자신감과 단호함을 나르시시스트에게 투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만만하고 거침없어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에서 자신이 갖지 못했다고 믿는 바로 그 힘을 발견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와 공감인이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는 동일한 핵심적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상처에 대처하는 방식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나르시시스트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사실 깊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내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적 갑옷, 즉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기에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구하는 모습, 공감 능력의 결여는 모두 융이 인플레이션, 즉 자기 팽창이라고 부른 증상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상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페르소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진실한 감정에 접근하거나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처 입은 공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깊이 느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고, 그 결과 진정한 감정적 교감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전략들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인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융의 위대한 발견이 등장합니다. 공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 이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벽을 쌓거나 냉담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문자 그대로 인식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당신 내면의 한 부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심리적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 즉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식의 수면 위로 가져오는 것을 요구한다. 공감인에게 이것은 자신이 억압해온 힘, 즉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상태, 즉 온전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공감 능력과 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 통합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인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놀라운 레이더입니다. 둘째, 자신의 분노를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공감인들은 분노가 나쁘거나 비형적인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분노가 사실은 우리의 경계를 보호하는 신성한 감정임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건강한 분노를 통합할 때 그들은 조종자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이기심, 조종, 심지어 잔인함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할 때 심리적 면역이 생겨납니다. 타인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더 이상 자극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칼 융은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어떤 것이 자신의 정반대로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에게 이 변혁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오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융은 이 깨달음이 공감인에게 완전한 심리적 혁명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공감인은 무의식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고통,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착취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이 진실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적 연민의 발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타인을 위해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융이 심리적 경계라고 칭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은 허용하되 조종과 감정적 착취는 걸러내는 반투과성 막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감인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특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인은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배려심 깊고 여전히 공감적이지만 더 이상 조종의 대상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투사라는 심리 기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특히 그것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 감지되는 공감인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을 만나면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책감 심기, 감정적 협박, 사랑폭탄, 가스라이팅과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익숙한 조종 기술이 오리등에서 물이 굴러떨어지듯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공감인이 더 이상 그들의 투사를 짊어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즉 자신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시켜주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통합된 공감인은 더 이상 이 공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반응성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공급이 끊기자 나르시시스트는 문자 그대로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가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자 통합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거울 기법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이는 당신이 그 사람만큼 유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도 그러한 행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투사 거두어들이기입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은 투사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변화하거나 수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신성한 거절입니다. 공감인들은 종종 아니오라는 단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아니오가 사실은 신성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넷째, 감정의 합기도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대신 그것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합기도 사범처럼 공감인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떠안지 않고도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칼 융은 공감인이 진정으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영구적인 심리적 구조 조정을 겪는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공감인은 융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른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변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공감을 소유하게 되어 언제 공감하고 언제 거리를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주권을 유지하며 타인을 깊이 아끼면서도 그들의 문제와 뒤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지배적인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진정한 힘을 발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온전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종과 착취, 감정적 소모에 지친 공감인이여 칼 융의 접근법은 당신에게 완전한 심리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거나 공감 능력을 닫아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조종이라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감인이며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초능력이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선물입니다.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으로부터 면역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칼 융의 말처럼 일생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공감인에게 이 특권은 당신의 아름답고 섬세한 본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보너스와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의 심리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또한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온전한 혹시 이런 경험